네, 뉴시안에서 또 되게 좋은 기사가 나와서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제 생각을 담아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MG 너 누구니? 저는 MG 세대에서 이 M과 Z를 퉁쳐서 먹는 것 엄청 싫어합니다. MG 세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부터고요. 거기서부터 94년 그리고 이제 까지 94년까지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95년생부터 이제 그 뒤로 해가지고 이제 Z세대.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차이 납니다. 만약에 이제 거의 양 끝에 있다고 치면요. 1980년생 지금 한국 나이로 43살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조직에서 보면은 거의 중간 관리자급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신세대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퉁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어쨌든 평생 직장이요. 꼰대들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MG라고 부르기보다는 젊은 직원들 뭐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퇴사하면 우리는 축하 파티를 합니다. 업무 끝나면 오프. 제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애사시며 금융치료만 잘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와닿는데 편집자 주해가지고 MZ세대는 요즘 시대의 아이콘이다. 그러니까 이 MZ라는 표현은 진짜 쓰면 안 되는데 언론 기사는 물론이고 이게 기업 마케팅 투자 동향 소비 트렌드 조사 심지어는 정치 수대 MZ를 호출한다. 너도 나도 MZ를 부르니까 MZ를 그냥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일종의 그런 용어가 된 것 같아요. MG로는 81년부터 2010년 태생의 M세대와 G세대를 일컫는다. 이게 폭이 너무 크죠? 지금 30년 아닙니까? 저 정도면 폭이 너무 커요. 10년이면 얼마 많이 차이 나는데 이 표현만으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도대체 MZ는 누구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뉴시안 한국 사회의 중역이 된 MZ 세대를 종합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어쨌든 회사 평생 몸담을 곳이 아닙니다. 이건 약간 개인차이기도 해요. 조혜원 씨 28세라고 합니다. 이른바 프로 이직러다. 그만큼 이직이 잦다는 얘기다. 직장생활 8년 차인 그는 현재까지 9번이나 회사를 옮겼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번 이상 옮긴 거네요. 그동안 일해온 곳은 공공기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다양하다. 이게 굉장히 유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는 기업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열사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그래도 중견그룹에서 대기업 정도 된다는 의미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 역시 조만간 그만둘 생각이다. 그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힘든 상황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며 언젠가 퇴사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는 게 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동의합니다. 회사에서 왜 뭐 내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꼭 굳이 참고 있내야 되는가.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미련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조치를 하든지. 자,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규 입사자 1년 이내 퇴사율은 28%였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2년 전인 2019년 평균 퇴사율 17.9%와 비교하면 10% 이상이 늘어났다. 조기 퇴사가 늘어났는데 이게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들어가서 좀 일해 보니까 야, 이거 답 안 나오는데 내 앞날이 안 그려지는데 한번 나와야죠. 왜 내 인생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MZ세대의 조기 퇴사가 잦은 이유에 대해 개인의 만족이 훨씬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 아니 다 자기 행복하자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뉴시안이 여론조사 기관인 지난 7월 리얼미터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MZ세대 400명에게 직장의 의미를 물어본 결과 59.5%, 거의 60%네요.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한 곳이라고 응답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평생 몸담을 곳이라고 답한 비율은 25.8%에 그쳤다. 회사를 평생 직장이자 삶 그 자체로 여기며 살아왔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X세대예요. 기성세대죠. 근데 저는 회사를 평생 직장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퉁쳐서 먹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업무 끝나면 오프, 회사에 헌신자 가면 헌신자. 국내 굴지의 신문사에 다니던 김영수 씨, 54세 부국장.
최근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는 퇴근 뒤 우연히 서울 광화문 길거리에서 만난 젊은 기자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이건 물어볼 수는 있죠. 하지만 정작 젊은 기사는 응답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다. 이게 만약에 저분이 부국장이라는 저분이 평상시에 뭐랄까요? 이게 우리 뭐 평타치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디서 이렇게 후배들한테 욕 퍼먹을 정도의 행동을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저렇게 그냥 지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평상시에 회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후배들한테 욕을 많이 먹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는 며칠 뒤 회사에서 흉흉한 소문을 들었다. 일과 끝났는데 길거리에서 후배에게 아는 체 하는 간 큰 꼰대 선배가 있다. 그러게 뭐 아는 척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 별로 좋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MZ세대가 기업 내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회사 문화는 이제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업무를 마쳐도 선배가 퇴근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던 문화. 진짜 예. 뭐 저도 사원 대리 때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걸 왜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 도와드릴 거 있을까요? 뭐 이래가지고 야근 막 죽도록 하고 막 저녁에 9시 10시 됐는데 야 한잔하러 가자 막 이래.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또 끌려가요. 그러면서 뭐 그 한잔하러 가자라고 했던 팀장님들 뭐 부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 뭐 그분들은 바쁘게 일하시느냐? 절대 아니죠. 앉아서 그냥 계속 뭐 뉴스나 보시고 수다나 떨러 다니시고 정치한답시고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체력이 남아 도니까 술 먹으러 가자고 또 그러고 또 신나게 퍼먹고 후배들 엄청 또 먹여요 또 그래가지고 막 다음날 숙취 때문에 또 꼼짝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수두룩 빽빽해요.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럼 너는 안 그랬냐? 저는 안 했어요. 제가 팀장 생활할 때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랬더니 단 한 번도 없어요. 와 진짜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데 오래 앉아 있어야 성실하다고 평가됐던 기성세대 문화는 이제 꼰대 문화로 취급받는다. 당연한 이거는 불합리하죠. 일을 잘해야지. 이걸 왜 이런 현상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뭐 생각하면은 심플합니다. 뭔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정의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성과가 뭔지, 우리가 내야 될 성과가 뭐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돌리고 뭐 예를 들면은 성과 목표 막 이런 거 설립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관심도 없는 거죠. 그냥 대충 하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충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평가할 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소리 자꾸 듣는 거죠. MZ세대에게 영순위 직잡은 워라밸이 보장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인생의 전부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조금 이제 주니어 때는 그냥 퇴근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재요. 뭐 술 먹으러 가재요. 뭐 그때 끌려가. 저녁에 친구랑 약속 잡아놨다가 맨날 오늘 미안하다 야. 부장이 못 가게 한다. 이런 통화를 수도 없이 했죠. 그럼 진짜 니네 왜 부장 왜 그러냐? 꼰대 씨. 이거를 본인들도 젊었을 때 많이 겪었으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때도 싫었는데 사람이니 2020년 실시한 MZ세대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 유형 설문조사에서 1위는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 근무가 많은 기업. 그러니까요. 이런 회사를 안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사라지죠, 저런 게. 다음으로 업무량 대비 연봉이 낮은 기업. 그럼요. 이게 사람을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유는 육체, 정신적 건강을 잃을 것 같아서 실제로 잃습니다. 개인 생활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행복하자고 일하는 거고 그 일을 해서 번 돈 가지고 생활하고 뭐 나 취미생활도 하고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카톡 막 가관입니다. 누구누구 씨 주말에 연락해서 미안하지 말아야지. 이거 간단한 거니까 빨리 정리해서 지가 하지 간단하면 참 2시간 정도만 할 수 있지 본인 직접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면. 이럴 때 답 안 하시면 됩니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MZ세대에게 퇴근 후 업무 연락은 최악이다. 자신의 개인 시간이 중요해 퇴근 후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곧 스트레스다. 당연하죠. 이는 전 세계 젊은 직장인들의 공통 관심사다. 현재 필리핀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는
에서는 업무 시간 외의 업무 연락을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진짜. 한국에서도 카톡 금지법이 논의됐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그러면 이거 법제화해야죠. 업무 유연성을 저해야 한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거는 근로 계약을 할 때 이제 업무의 특성이 이런 게 있잖아요. 업무 유연성이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막 대처를 안 하면은 그 데미지가 너무 크다던가 뭐 그럴 때 또 그에 걸맞는 보상이 또 따라야 되는 거죠. 예,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업무용 핸드폰과 멀티 프로필이다. 그렇죠? 이거 이제 아무리 해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해서 나간다 이겁니다. 예, 회사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아무도 나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나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한 직장인 오프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다. 당연히 이래야죠. 예, 개인 삶이 있는데 실제 회사원 주상원 씨는 이거 가명 아닙니까? 예, 올해 여름 휴가 때 휴가 중이니 그만 톡 보내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했다. 잘하셨네요. 예, 상원 씨는 휴가 기간이면 꼭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서 업무를 처리해달라는 연락을 받는다며 이거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또 이제 고객사와 이렇게 뭐 용역사라든지 뭐 이렇게 갑을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사 담당자가 본인도 자기 상사한테 퇴근 후에 연락받거나 주말에 뭐 연락받고 일하고 이런 거 싫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금요일 날 뭐 저녁 시간 다 돼 가는데 퇴근 시간 다 돼 가는데 그때 와서 일 시키고 뭐 월요일까지 좀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싫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또 정작 뭐 이렇게 하도급 뭐 이런 업체, 예, 이런 용역사 뭐 이런 데다가 본인은 똑같이 그 짓 합니다. 이런 사람들 꽤 많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또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뭐 그것과 그거는 또 다른 거지만 어쨌든 예, 본인도 싫은 건 남에게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휴가만큼은 회사에 대한 고민 없이 푹 쉬고 싶어서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상태 메시지에 휴가 중이라는 문구도 썼다고 했다. 예. 최근 회사에서 달라진 모습 중 하나는 바로 회식이다. 기성세대에게 회식이란 반갑지는 않지만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다. 그랬죠. 저녁 약속이 있더라도 상사가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입니다. 라고 하면 약속을 취소하고 무조건 참석해야 됐다.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장선입니까, 이게? 이거 너무 웃겨요.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무슨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이에요. 무슨 상관 있다고. 예. 왜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지 진짜 웃기는 문화입니다. 그죠? 지금은 회식도 MZ세대 성향에 맞춰졌다. 퇴근 후 저녁 회식이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점심으로 앞당겨졌다. 1차에 이어 2차, 3차까지 이어졌던 회식은 팀별 영화 관람, 문화생활 등으로 바뀌었다.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거, 예, 원하는 거를 하는 거는 뭐 팀워크 차원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굳이 해야 되나? 예, 회사에서 일적으로 만난 건데 왜 같이 영화 보고 문화생활 것까지 진짜 원하지 않으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예, 뭐 일을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로 인해서 서로 신뢰도 쌓이고 관계도 깊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실로 뭔가 위해주는 어떤 그런 소소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같이 영화 보고 뭐 문화생활 했다고 해서 그게 더 돈독해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옛날 이론 중에 소셜 익스체인지 티오리라고 있어요. 사회 교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뭐 여러 학문에서 많이 다루니까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좀 한번 제가 약간 강의 스타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예,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적 그 관계가 있고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경제적 관계를 넘어선 약간 더 깊이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사회적 관계도 사회적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뭔가 이제 예를 들면 경제적 관계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뭐 돈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가 뭐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축의금 막 이렇게 주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축의금을 줄 때 예를 들면은 계좌이체를 뭐 10만 원이다 이렇게 빡 했다 쳐요. 그러면 계좌이체를 하는 것과 봉투에 담아서 뭔가 진심을 담은 뭐 편지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담아서 10만 원을 줬다라는 건 굉장히 다른 행위입니다. 굉장히 가치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냥 돈 10만 원 주는 것과 봉투에 막 이렇게 담아가지고 메시지 담아가지고 주는 것도 금액은 똑같이 10만 원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 예,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경제적 관계와 사회적 관계의 차이입니다.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게 뭔가 관계를 깊이 해 가는 데 있어서는 꼭 뭐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술자리가 됐던 뭐 문화회식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정말 상대를 위하는 어떤 진실된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회사원 김미연 씨 31살이시라고 하시네요. 20대 첫 입사했던 회사는 수습기간에 무조건 밤 9시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옛날에 이렇게 무식한 규칙이 31살이시면은 그래도 꽤 젊으신 분인데 그 시절에도 있었죠. 예, 있었죠. 진짜 웃겼습니다. 회식이 있는 날에도 술을 마신 후 회사에 들어와 업무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적 많아요. 그런 당시만 해도 이 회사를 그만두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 이 악물고 버텼다.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뭐 좋은 회사 이제 어렵게 들어가시고 이러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회사를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 본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를 평생 이제 믿고 지원해 주신 뭐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안겨드리는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이 던지고 나오고 이러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저도 다 지나고 나서 이게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이분도 마찬가지시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미련했던 것 같다. 회사를 그만둬도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닌데라고 말했다. 예, 그러니까요. 퇴사한다고요? 예, 축하 파티를 해야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조예원 씨는 많은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하며 가족들은 물론 지인들로부터 왜 한 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냐. 아니 버텨야 됩니까 회사가? 예, 버텨야 할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이제 직장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 요즘 애들이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끈기가 없는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 등의 핀잔을 들었다. 이거 굉장히 꼰대 같은 마인드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되게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나간대요. 그러면 너 뭐 밖은 지옥이다. 뭐 등등. 뭐 해 먹고 살 거냐 등등.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카페를 하겠습니다. 뭐 해가지고 야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카페를 차렸어요. 근데 대박을 칩니다. 막 사업이 막 승승장구 막 2호점, 3호점, 10호점 막 나중에 100호점에서 막 회장님 소리 듣고 막 이렇게 됐다 쳐요. 그러면 그때 나가면 지옥이다. 너 뭐 미쳤냐 등등으로 얘기했던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야, 운 좋네. 잘 나갔어. 그때 참 아이고 진짜 뭐 이렇게 부럽다. 나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직장인은 뭐 이래서 안 된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나가서 망했어요. 몇 년 허송세월 보내고 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좀 더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회사에 뭐 입사를 했다 쳐요 그분이. 그랬을 때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 봐라 내 말 봤지.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 결과를 보고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또 인간의 또 본성 같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나 세대가 변화한 것일까? 이제는 그가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 박수를 쳐준다. MZ세대에게 잦은 퇴사, 이직은 흠도 아니다. 뭐 흠입니까? 자기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 조금이라도 더 편한 삶을 위해 선택한 퇴사는 동료들로부터 열띤 지지와 응원을 받는다. 잘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떻게 만날 줄 알고 응원해줘야죠. 동료가 퇴사하면 퇴사 파티를 여는 것도 자연스럽다. 선후배와 동료들끼리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 등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럴만합니다. 유통업계에서 MD 업무를 하다가 지난 7월에 퇴사한 박민철 씨, 30살이시네요. 퇴사하는 날 책상 정리를 마친 후 부서원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마음을 담아 견과류 세트를 전해주고 나왔다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지고 볶으며 힘들 때도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선물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러게요. 지혜로우시네요. MZ세대는 아름다운 퇴사를 위해 공부도 한다. 관계로 인한 갈등을 힘들어하는 MZ세대는 퇴사할 때도 최대한 갈등 없이 순조롭게 퇴사하는 것을 꿈꾸고 공부한다. 김나연 씨, 33살이시네요.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출근한 날 아침부터 너무 떨려서 근무를 제대로 못했던 기억이 난다.
네, 맞아요. 상사한테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사직 의사를 전해야 할지 몰라 유튜브를 보며 오전 내내 연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네, 맞아요.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또 한두 번 막 퇴사해 보시잖아요. 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뭐 그간 고마웠고 예, 또 내가 그리는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새로운 도전하러 갑니다. 뭐 그러시면 됩니다. 예, 막 잡죠. 뭐 붙잡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 뭐 중요해요. 또 붙잡혀서 안 치면 또 이상해요. 또 예, 그만두기로 마음 먹었으면 나와야 됩니다. 애사심은 돈에서 나온다. 그러게요. 내 삶을 위해서라면 뒤도 안 돌아보는 MZ세대. 아, 이렇게 세대로 퉁치지 맙시다, 진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다 그렇습니까? 저 세대가. 그리고 M하고 Z는 달라요. 기업들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돈을 꺼내 들었다. 이거는 좀 제가 할 말이 좀 많아요. 돈도 중요하긴 합니다. 아, 이거 근데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진짜 끝도 없는데. 예, 일명 금융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돈도 중요하고 돈 이외의 것들도 중요하다인데 이건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을 거예요. 강의 중에는 되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기회를 봐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금융치료라는 말이 일상어다. 정확히는 아픈 마음이나 우울한 감정, 스트레스를 돈으로 치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힘들더라도 월급과 상여금이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예, 맞아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전부는 아니다. 예, 돈 또 이상의 것들이 있어요. 진짜 강한 동기를 만들려면 예, 돈을 넘어가서는 뭔가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나중에. 예, 지난 6월 KBS ETV 사장님 기능 당나귀 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 건식회사 CEO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예스더 씨가 이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에게 금융치료를 확실하게 해주겠다며 성과급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한 것에 보답하기 위해 팀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했다. 멋지시네요. 예, 방송이 나간 후 MZ세대는 이게 바로 금융치료라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직원은 급여가 너무 적어서 회사 욕을 했는데 한 달 매출액의 1%를 전 직원에게 n분의 1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3개월 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금융치료가 퇴사를 막았다고 얘기했다. 이거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이걸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주인의식 뭐 이런 얘기, 주인의식 가져라 이런 막 말씀들 많이 전 들었거든요. 아마 들으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막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죠. 이제 지금 이제 프리랜서니까 그 회사 일할 때 예를 들면 월화수목 금요일날 출근을 하고 일이 이제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힘들어요. 막 짜증도 많이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 사실 토요일 날 나와서 뭐 일을 한다. 월화수목금토 일을 만약에 다 일한다라고 하면 체력적으로는 힘드는데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왜냐? 일한 만큼 제가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제가 좀 나이도 좀 있고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체력 이상의 일을 하면 이제는 좀 젊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왜냐? 일할수록 내가 다 버니까 다 내 통장에 꽂히니까 그렇다. 뭐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치료 뭐 이런 것도 좋고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주는 것들 이런 게 제도적으로 좀 잘 만들어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자기 일처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게 내 월급에 또는 내 연봉에 또는 내 보너스에 인센티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잘 연동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직원은 나한테 욕했던 상사가 설 명절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 봉투를 건네줬는데 봉투의 내용물을 보고 나니 그때 내가 욕먹을 만은 했던 것 같다며 마음의 상처가 돈으로 나왔다는 우픈 소식을 올렸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MZ세대는 더 이상 대가 없는 노동은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누구 좋자고 이러는 겁니까? 이게 정당한 가치에 대한 지불을 해야죠. 회사든 리더든 뭐
그걸 다 공짜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MZ세대의 가치를 따라오지 못하는 회사는 쳐다보지 않는다.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라고 외치던 때는 이제 끝난 것이다. 지금 완전 끝난 건 아니고 지금 계속 끝나가고 있는 거죠. 예, 이건 진짜 끝났지. 뽑아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는 끝났고, 뭘까요? 이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인재 전쟁. 예전에 이제 워프 오브 탤런트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새로운 인재 전쟁이 오고 있다. 예, 왜냐면은 인구의 구조 자체가 출산율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부족한 거죠, 계속. 그래서 뭐 이미 일본은 뭐 이미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때 되면 사람 없어서 진짜 좀 속된 말로 후진해서 사람 안 갑니다. 예, 절대 못 뽑아요, 젊은 사람들. 예, 그런데 이제 뭐 보상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문제고, 예를 들면 봤더니 막 꼰대들 잔뜩이에요. 막 상사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놀면서 자기네들은 검사만 하고 관리만 하고 감독만 하는, 이런 이제 옛날 방식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일은 없어가면서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 자꾸 있으면 이제 다 떠난다 이겁니다. 안 옵니다. 이제 애초에 안 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안 오느냐? 예전에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속아서라도 갔는데 지금은 정보가 많잖아요. 온라인에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외국인 노동자로 뭐 저기 저가에 막 그 인력들 막 구해서 하실 겁니까? 회사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대 끝났다. 그만한 대우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그 지금 이제 일 안 하시고 놀고 계시는 프리라이더 분들 잘 식별하셔가지고 빨리 회사에서 내보내셔야 돼요. 아니면 회사 다 망합니다. 자,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조직 문화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은 어떤 문제들이 금지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은 합의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정말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그러면서 시대에 따라 다르게 요구되는 가치에 대해 기업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과 갑질 문제 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죠. 이거 빨리 대응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회사 망해요. 이제는 애초에 사람을 못 구한다. 애초에 사람을 못 구한다. 그래서 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너무 길게 찍었네요. 이거 거의 30분을 찍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또 좋은 또 내용들이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